2026년 3월 27일 오전 6시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그림자 아래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63% 급락하며 위험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달러 인덱스가 0.33% 상승하며 위험회피 심리를 부추겼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마저 3.35% 하락했다는 점은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를 10점, 익스트림 피어 단계로 끌어내리며 어제보다 소폭 더 하락한 수치를 기록, 시장의 극심한 공포 분위기가 지배적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2.08% 하락한 1억 430만 6천원에 거래되었고, 시총 2위인 이더리움 역시 3.64%라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312만 2천원을 기록했습니다. XRP 또한 2.84% 내린 2,053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인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과거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와 강달러 기조 속에서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등 특정 알트코인들은 거시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향후 나올 수 있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판결에 따라 더욱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온도파이낸스 브리핑입니다. 온도파이낸스 차트를 보면 현재 400원에 거래되며 0.76%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63%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마저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온도파이낸스는 프랭클린 템플턴과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토크나 ETF 거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현재 시장의 급변하는 심리를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고 거래량과 OBV도 긍정적이나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SI는 56.8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토캐스틱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온도파이낸스는 395원의 핵심 지지라인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라인이 무너질 경우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1차 저항 라인은 418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금의 하락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온도파이낸스의 펀더멘털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포지션은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기술적 지표에 상충되는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량 19위. 클리어풀 브리핑입니다. 클리어풀 차트를 보면 현재 36원, 24시간 동안 3.74%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비트코인 또한 3.35%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마저 3.35% 떨어지며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클리어풀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러한 거시 경제 흐름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클리어풀은 현재 20일 이평선 대비 13.0%를 크게 상회하며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지만 이는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바이낸스에서 CPOL 2급 등 코인으로 언급되며 단기적인 매수 심리가 과열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I 80.6과 스토캐스틱 K 57.5는 이미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현재 클리어풀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2원, 1차 저항 라인은 35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35원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나
현재 과매수 상태와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거래량 18위, 디카르고 브리핑입니다. 디카르고 차트는 24시간 동안 12.61% 급락하며 현재 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맥을 같이 하며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여 코인 시장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디카르고는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폭이 40.2%로 크게 확장되어 있어 현재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위험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SI는 57.3으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지만 스토캐스틱은 K32.6, D40.4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자산인 금 또한 3.35% 하락하며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8원인 디카르고의 핵심 지지라인인 7원 이탈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7원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1차 저항 라인인 9원 돌파 여부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상 강력한 매수세가 붙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 아니면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할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월봉 차트 기준으로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62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인 8원과 비교했을 때 디카르고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와 과거의 지지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17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 차트를 보면 현재 628월로 마이너스 9.38% 하락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S&P 500이 1.21%, 나스닥이 1.63% 급락하는 등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또한 3.35%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마저 3.35% 하락했다는 점은 글로벌 리스크 심리의 변화가 감지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롬바드는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표가 2.9, 스토캐스틱 K가 0.5를 기록하며 과매도 구간에 깊이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10.5%,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49.6%나 크게 하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코인마켓캡 뉴스에서도 롬바드 토큰 시장에 압도적인 공포가 감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140.5%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롬바드의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구간 진입으로 인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차 핵심 지지라인인 371원을 염두에 두시고 저평가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기 1차 저항 라인인 2122원은 현재 가격 대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상방 돌파에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과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16위, 루미나 브리핑입니다. 루미나 차트를 보면 현재 24시간 동안 20.03% 급락하며 5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과 맞물려 루미나는 확실한 하락 우위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나스닥이 1.63%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급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어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주의 깊은 접근을 요구합니다. 최근 공개된 백서에서는 옴니에서 노미나로의 전환과 노미나 토큰의 역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상호 운용성 레이어 구축 계획이 공식화되었지만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20.7%,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25.0%로 크게 하회하며 단기 및 중기 침체 구간에 깊이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6.2%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OBV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추가 하락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 16.8과 스토캐스틱 K3.2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시사하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5원이 단기 핵심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탈 시 추가 하락 여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은 8원입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인 하락 압력을 고려할 때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만큼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량 15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39원로 지난 24시간 동안 2.80% 하락하며 4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과 무관하지 않은 흐름인데요.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마저 3.35% 하락하며 글로벌 위험 심리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상황은 도지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면 코인마켓캡에서는 도지코인에 대한 시장 합의가 혼재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구조적인 약세 우려와 함께 일부 기술적, 촉매적 발전 가능성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예시에 도지코인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의 틀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으로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며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RSI가 51.2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23.8, D34.9는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도지코인의 핵심 지지라인은 130원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1차 저항 라인은 15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반등 시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이라는 점은 잠재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도지코인 자체의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반등 시도가 있더라도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지코인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명확한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203원 부근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지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지코인이 최고가 0.7376달러를 넘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견고한 기술적, 펀더멘털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와 월봉 지지선 이탈은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 움직임에 현혹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 전환 신호와 강력한 시장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거래량 14위, 사하라 AI 브리핑입니다. 사하라 AI 차트를 보면 현재 40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2.71%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볼린저 밴드 폭이 34.5%로 크게 확장되어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비트코인 또한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사하라 AI 역시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사하라 AI의 소식을 보면 자체 블록체인 출범과 토큰 활용도 강화를 목표로 한 사하라 체인 메인넷 업그레이드 등 긍정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이러한 장기적인 기대감과는 별개로 단기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지만 OBV가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RSI가 61.7로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만 스토캐스틱 지표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하라 AI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1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4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0원 부근에 머물고 있는 만큼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MACD 지표와 불안정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고려할 때 저항선 돌파보다는 지지라인의 확보 여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이 3.35% 급락하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하라 AI의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계획은 주목할 만하지만 현재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지라인 이탈 시 추가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래량 13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카이트 차트를 보면 현재 316원로 24시간 만에 14.59%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또한 3.35% 떨어지며 글로벌 시장 전반에 리스크 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시경제적 하방 압력이 카이트의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과 3시간 전에는 카이트가 0.24% 상승하여 달러 0.2087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며 예측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제발 오늘 영상 한 개만 보고 탈출하세요와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며 투자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추가 하락 리스크를 알리고 있으며 OBV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SI는 39.6으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보이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트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평가되지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8.8%로 단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51.1%로 크게 확장되어 매우 높은 변동성 국면에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11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440원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과 카이트의 기술적 하방 시그널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거래량 12위, 비트텐서 브리핑입니다. 비트텐서 차트를 보면 현재 51만 2천원에서 약 1.06%가량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RSI 84.7, 스토캐스틱 K77.1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험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비트텐서에는 긍정적인 소식도 포착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텐서 트러스트에 약 1,300만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 신호가 나타났으며 비트텐서 시너지스가 1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텐서 토큰을 매입하며 최대 공개 투자자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연간 5,200만 달러 규모의 채굴자 및 검증인 보조금이 비트텐서의 가치 평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5일 이평선 대비 8.3%, 20일 이평선 대비 33.4% 높게 위치해 있어 단기 과열 및 중기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 또한 81.5%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텐서의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OBV 역시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 심리가 살아났음을 보여주지만 과매수 구간에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38만 3,070원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저항 라인은 53만 9,189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관 관심은 지속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 심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11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13만 600원에서 마이너스 4.67%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비트코인마저 3.35%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인 금 역시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하락세 속에서도 솔라나 재단은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온, 월드페이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기관 개발자 플랫폼 협력을 발표하며 긍정적인 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며칠간 솔 거래질 위심, 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7시간 전 보도에서도 솔라나 가격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도 확인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은 안정적이고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며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RSI는 53.7로 아직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가 21.1, D가 48.5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절실합니다. 현재 솔라나는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협력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동반 하락은 솔라나의 상승 동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는 언제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인입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솔라나의 핵심 지지라인은 12만 219원이며 이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은 14만 2241원으로 이 지점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과 코인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솔라나 재단의 기관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온톨로지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 차트를 보면 현재 82월로 24시간 동안 8.84% 급락하며 뚜렷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스닥이 1.63%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크게 떨어지며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며 온톨로지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과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6.8% 이격도가 발생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20일 이평선 대비 25.6%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61.1%로 확장되고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급증한 것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고는 있지만 거시경제 불안정과 단기적인 과열 신호를 함께 고려할 때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8원 핵심 지지라인의 방어 여부가 중요하며 1차 저항 라인인 86원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로 인한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20일 이평선과의 높은 이격도 때문에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보수적인 관점 유지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톨로지는 5년 월봉 기준으로 명확한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던 436원 부근은 이제 강력한 장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5년 흐름 속에서 온톨로지가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야 함을 시사하며 현 가격대에서 장기적인 상승 전환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래량 9위, 슈퍼버스 브리핑입니다. 슈퍼버스 차트를 보면 현재 187월로 24시간 동안 8.72% 상승하며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5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10.3%에 달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강하게 감지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 이러한 급등세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며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거래량이 평소 대비 17.9배 급증하고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단기 과열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격도와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RSI는 61.3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K가 54.2, D가 45.2로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뉴스 부재 속에서 오직 차트 지표에만 의존한 투자는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6원이 핵심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 과열에 따른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하여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야 유효하며 글로벌 매크로 지표의 불안정성과 나스닥의 급락세가 코인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상승 모멘텀과 과열 신호가 공존하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거래량 8위, 사인 브리핑입니다. 사인 차트를 보면 현재 49월로 24시간 동안 무려 20.16% 급락하며 확실한 하락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1.63% 하락한 나스닥과 3.35% 떨어진 비트코인 등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리스크 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사인은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30.4%, 중기 20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29.7% 크게 하회하며 깊은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52.0% 확장되고 거래량이 평소 대비 2.4배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국면을 보여줍니다. OBV 지표는 하락 방향을 가리키며 매도 압력이 강함을 시사하지만 한편으로는 RSI 35.3, 스토캐스틱 K 5.9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 애플 개발자 뉴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앱 목록에 추가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일 뿐 사인의 개별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직접적인 호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인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분석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강력한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51원을 이미 하회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인 87원까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상방 돌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과 과매도 신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와 나스닥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성급한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고려하며 시장의 흐름을 더욱 주시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7위, 서싱트 브리핑입니다. 서싱트 차트를 보면 현재 392원 가격대에서 24시간 만에 17.12%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하락하고 비트코인 또한 3.35% 떨어지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서싱트 역시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여러 해외 언론과 블로그에서 서싱트의 가격 분석과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서싱트의 소셜 언급량은 지난해 8월 출시 초기에 과열된 기대감에서 현재는 보다 신중하고 인프라 중심의 논의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ZK 롤업과 같은 핵심 기술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지만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다소 모호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감소하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숨고르기 장세가 뚜렷하며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하방 압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서싱트의 핵심 지지라인은 334원으로 판단되며 이 라인에서의 방어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저항 라인인 44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래량 동반과 매수세 유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RSI는 55.8로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만 스토캐스틱은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낮은 거래량 속에서 서싱트의 기술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은 면밀한 시장 상황 분석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6위, 카타나 브리핑입니다. 카타나 차트를 보면 현재 19원 선에서 마이너스 19.58% 하락세를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업비트와 빗썸 상장 소식에 힘입어 33%의 급등세를 보였던 5시간 전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상장 초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카타나는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 상장되며 원화마켓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했습니다. 레이어 2 게이밍 토큰이라는 특성과 함께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문제는 지금의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63%,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안전자산인 금마저도 마이너스 3.35% 급락하는 등 글로벌 리스크 심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 요인들이 카타나의 상승 모멘텀을 상쇄시키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카타나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밀한 기술적 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장 직후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투기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어 2 게이밍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유효하겠으나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과 명확한 기술적 지표 부재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자세가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5위, 저스트 브리핑입니다. 저스트의 차트를 보면 현재 89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0.22%의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높은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2.2%로 크게 확장된 가운데 거래량이 평소 대비 11.5배나 급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63% 급락했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을 시사하고 있어 저스트 또한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스트는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하면 강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BV 지표가 하락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속 잠재적 매도 압력을 경고하고 있으며 RSI 72.6, 스토캐스틱 K 62.3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채굴자 항복과 같은 전반적인 시장 악재 언급이 지속되고 있고 FBI 600만 달러 비트코인 랜섬웨어 지갑 활동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저스트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스트는 현재 52주 고점 부근인 상위 19% 구간에 위치하며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70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은 96원으로 제시되지만 과매수 구간 진입과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돌파 시도보다는 현금 확보 또는 관망의 자세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트코인 약세가 지속된다면 저스트 역시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4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보면 현재 1511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14% 상승했지만 RSI 73.2와 스토캐스틱 K 92.7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52주 최고가 범위 상위 5% 구간인 1514원 부근에 위치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감지됩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9%로 매우 좁게 수축되어 있어 곧 강한 방향성 돌파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테더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일 전 테더가 처음으로 전면 감사를 위해 빅4 회계법인을 선정했다는 소식은 장기적으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그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8시간 전 테더가 특정 레거시 블록체인에서 토큰 발행 및 상환 의무가 없음을 알린 소식은 블록체인 전환 계획과 맞물려 네트워크 관련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아르헨티나 페소와 같이 하락과 맞물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테더의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비트코인도 3.35%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며 글로벌 위험 심리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테더 또한 이런 거시적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는 현재 가격이 1차 저항 라인인 1510원에 근접해 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로 기술적 분석은 판단하고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475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빅4 감사 소식이 테더의 신뢰도를 높여 긍정적이지만 레거시 블록체인 전환과 같은 내부적인 변화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테더의 안정적인 달러 패깅 유지 여부와 새로운 감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3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312만 2천원으로 24시간 동안 3.64%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마저 3.35% 하락하며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오픈 인터레스트가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는 레딧 커뮤니티의 소식은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로 판단되며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단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RSI 53.7과 스토캐스틱 K 18.3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승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분석되어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 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81만 9,866원이며 이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은 344만 4,934원으로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단기 추세 전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지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5년 월봉 기준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347만 9,508원 부근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를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지표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 흐름상 하방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은 월봉 지지선 돌파 여부와 함께 거시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거래량 2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억 430만 6천원대에서 24시간 대비 마이너스 2.08%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이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비트코인의 단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는 상반된 신호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월가 번스타인에서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장기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진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가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RSI 또한 52.1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지만 스토캐스틱 K와 D값이 각각 25.9, 35.9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반등 시도가 아직 확고한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9,827만 2,988원 부근으로 이 라인에서의 지지 여부가 단기적인 추가 하락을 막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하회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1차 저항 라인은 1억 1,012만 3,512원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에 따라 상승 모멘텀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시나리오를 보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안정성과 단기 반등 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횡보하며 저항선을 테스트하거나 글로벌 시장의 추가 조정에 따라 다시 지지선을 하회할 위험도 상존합니다. USDC 관련 이슈처럼 암호화폐 시장 내의 예기치 않은 악재들이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5년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여전히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유효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 주요 지지선은 7,689만 8,833원 부근이며 이 장기 지지선은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겪더라도 강력한 매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의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5년 이상의 장기 흐름과 대세 상승 채널 유지 여부에 주목하며 월봉 지지선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의 위협과 같은 장기적인 기술적 리스크 요인 또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는 현재 2,053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2.84%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S&P 500이 1.21%, 나스닥이 1.63%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마저 3.35% 떨어지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XRP는 운명의 날인 오늘 미 SEC의 중대한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XRP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됩니다.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추가 하락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지표도 일부 포착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인 가운데 OBV는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RSI 52.5, 스토캐스틱 K 8.6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최근 리플이 전통 자산의 변동성 속에서 독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그 독립성이 얼마나 유지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리플 CTO의 기술 중심 성장 전략 비판 소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 시장 영향은 미미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핵심 지지 라인은 1941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252원입니다.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MACD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인한 추가 하락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 분석에 따르면 XRP 가격은 200일 단순이동 평균선 아래인 1.42달러 수준에 머물며 장기적인 하방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5년 월봉 차트를 보면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월봉 기준 주요 지지선은 1485원 부근으로 이 라인 유지가 장기 추세 유지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분석에서는 XRP가 200일 단순이동 평균선인 2.09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의 리플 가격 전망은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며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 해석, 그리고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도 회복 여부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1485원 지지선을 주시하며 분할 매수 기회를 탐색하되 글로벌 거시 경제 및 SEC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